제가 수술 도구를 직접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환자분 얼굴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메스죠. 칼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노영준 원장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성형수술 1위, 단연 쌍꺼풀 수술이죠. 그런데 어떤 도구로 어떻게 수술하는지는 대부분 아주 자세히는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제가 쌍꺼풀 수술 종류와 방법, 수술 도구까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쌍꺼풀 박사 되실 분들 모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흔히들 찝는다고 표현하는 매몰법 설명드릴게요. 매몰법은 비절개 쌍꺼풀 수술, 이중매몰, 자연유착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피부가 얇고 피부 늘어짐이 별로 없고 눈 뜨는 힘이 약하지 않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수술법입니다. 절개법에 비해서 박리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적기 때문에 멍이나 붓기가 조금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개법은 보통 피부가 좀 두껍거나 지방이 좀 많아서 제거할 조직이 많거나 눈 뜨는 힘이 많이 부족해서 눈매교 조형을 조금 더 강하게 시행해줘야 될 때 보통 시행을 합니다. 제가 수술 도구를 직접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 녹색 천인데요.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깨끗한 녹색 천을 가지고 환자분 얼굴에 이렇게 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흔히 쓰는 거는 고온고압에서 깨끗하게 균을 다 죽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가스 소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깨끗하게 무균 상태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1cc 시린지 주사기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마취약을 넣어서 눈꺼풀을 마취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보통 비절개 같은 경우는 환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눈꺼풀에 한 4번 정도 따끔따끔하게 찌르게 되고요. 저희가 보통 국소 마취를 하기 전에 약간의 수면 마취약을 또 드리기 때문에 통증이 아주 심하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얘기하는 메스죠. 칼을 사용을 합니다. 칼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뾰족한 11번 메스가 있고요. 끝이 살짝 둥글한 15번 메스가 있습니다. 보통 비절개 수술을 할 때는 구멍만 내기 때문에 뾰족한 21번 메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절개법을 해서 피부를 좀 절제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15번 메스를 사용을 합니다. 필요한 메스를 메스대에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는 포셉과 니들 홀더인데요. 포셉으로는 조직이나 바늘을 잡게 되고, 얘는 바늘을 잡아서 바느질을 하는 도구입니다. 바늘을 같이 가져왔는데요. 보통 비절개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바늘이 큰 이런 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실을 통해서 눈꺼풀을 관통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눈꺼풀을 관통을 하려면 바늘이 큰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절개법을 수술할 때는 바늘이 크지 않은 작은 바늘에 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눈꺼풀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다 보면서 건판이나 조직을 잡기 때문에 그 작은 바늘을 가지고 절개법 수술을 합니다. 요거는 코네아 프로텍터라고 하는 건데요. 안구 수술을 할 때 각막을 보호하는 보호대입니다. 동그란 원형을 눈동자에 이렇게 놓게 되면 삼투압 현상으로 눈에 딱 이렇게 맞게 됩니다. 실리콘 재질로 돼 있어서 바늘이 지나가도 눈알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고요. 뺄 때는 이런 기구로 이렇게 딱 해서 빼게 됩니다. 이거는 핸드봅이라는 건데요. 지방을 제거하고 지혈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수술방에 있는 봅이라는 기구나 바이폴러라는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좀 간단하게 지방을 뺄 때는 이렇게 간편한 핸드봅이 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 건데요. 종이를 준비해 봤습니다. 노란색은 피부, 빨간색은 근육, 그리고 초록색은 건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소 마취를 다 한 다음에 비절개 수술법은 끝이 뾰족한 11번 메스를 가지고 4개, 5개, 6개 구멍을 내고요. 이 니들 홀더를 가지고 니들을 잡고 구멍을 통해서 실을 통과시키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처음에 들어갔던 자리와 동일한 부위에 실이 나오게 되고요. 실을 이렇게 묶어서 짧게 자르고요. 매듭은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면 바깥에 구멍만 있는 매몰법 수술이 완료가 됩니다. 눈을 떴을 때 디자인한 이 라인대로 쌍꺼풀이 잡히게 됩니다. 절개법은 메스를 15번 메스로 바꾸고요. 피부를 이렇게 해서 피부를 절제를 합니다. 피부를 이렇게 필요한 만큼 없애게 되고요. 안쪽에 있는 근육과 건판, 조직을 잘 박리를 해서 필요한 만큼 근육을 같이 좀 없애고, 그러면 건판 조직이 보이는데요. 작은 실로 아래쪽에 단단한 건판 조직을 뜨게 되고요.
위쪽에 근육이나 피부를 이렇게 같이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판과 피부가 붙게 되면서 쌍꺼풀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듭을 지어주게 되면 피부가 열려 있는데 피부를 당겨서 겉에서 피부를 꼬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절개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매몰법과 절개법의 수술 도구들과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럼 매몰법과 절개법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라던가 조작하는 범위, 방해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절개가 비절개보다 회복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쌍꺼풀의 높이를 높이 잡을수록 붓기가 더 오래 가고요. 눈매 교정을 안 할 때가 눈매 교정을 많이 할 때보다 붓기가 더 오래 갑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소세지 눈은 대부분 큰 쌍꺼풀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비절개 수술법으로도 디자인을 높이 잡으면 소세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절개나 비절개 수술 방법 차이보다는 디자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라인을 살짝 올리는 느낌이나 라인을 정리를 원하시는 거는 비절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라인을 낮추기를 원하시거나 쌍꺼풀 정이 큰 경우,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다시 절개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쌍꺼풀 수술 방법인 매몰법과 절개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